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은 커마 2급 실기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잘생긴 이민남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카테고리에 보시면 커마 2급 실기 문제 있죠? 커마 2급 실기 문제에 있는 여기 있는 커마 2급 실기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예제라고 해서 여기 있는 부분에 있는 교재를 기준으로 첫 번째 기출문제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회차씩 해서 이전에는 계산 문제만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는 전체를 붙여서 같이 연습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문제를 따로 받으시지 말고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대로만 풀 수 있으면 되고요. 여기 있는 부분에서 앞에 있는 설명처럼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맞으시면 실기 문제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니면 복사를 하셔서 이 문제를 복사를 하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로 받으셔서 여기 있는 교재로 받으셔서 프린트를 하신 다음에 한 회차 한 회차씩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예제 파일은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서 바탕화면에 받을게요. 바탕화면에 받아서 열어서 문제를 푸는 걸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띄워졌고요. 여기 편집 사용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기본 작업.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마 2급 실기 2019년 상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기본 작업인 경우에 문제 1번은 기본 작업 20점입니다. 이거는 그냥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조금 요령이 있다면 처음에요. 필드명부터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그 다음에 탭 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죠. 회원명, 탭, 성별, 탭, 가입일, 탭, 주소, 탭, 연락처.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차례차례 엔터 쳐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들 마음인데, 자, 커마 2급 같은 경우에는 40분 동안 우리가 이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번의 1번 같은 경우에 타자가 느리시거나 내가 이 부분을 한 4분, 5분 넘는다. 그렇게 되면 다른 문제 풀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4분 안에 정확하게 칠 수 있으면 이거를 하시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 방법 같아요. 여러분들이 치시다가 오타가 나거나 잘못되면 뭐 그냥 5점 날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조금 타자 치는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 넘어가셨다가 다른 문제 다 풀고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드명을 먼저 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필드명을 입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값들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헬스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엔터를 쳐서 다음 행으로 가는데 H만 쳐도요. 헬스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다칠 필요 없이 그냥 입력이 되겠죠? 그죠? 요가. 그 다음에 혹시 B, B, B 이렇게 하면 엔터 치면서 입력된 거는 입력이 되니까 나와서 입력이 되니까 좀 더 수월하게 입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김용성 엔터, 김은소 성별 같은 경우에 남, 여 그렇게 못하는 남이 안 됩니다. 남여. 가입일이랑 여기 입력하실 때 숫자의 경우는요, 오른쪽 키패드를 사용하시는 게 나으세요. 그쵸? 위에 있는 키보드 위에 있는 숫자 1, 2, 3, 4, 5, 6, 7, 8 말고 오른쪽 키패드에 2016 빼기 03 빼기 05 엔터 2018 01 빼기 0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주소도 마찬가지고 연락처도 마찬가지고 010 빼기 9214 빼기 6842 엔터 010 4561 3541
이렇게 엔터 쳐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고 2번으로 넘어가면 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세요. 그 대신에 3, 4분 이내에 정확하게 입력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번을 입력해야지 2번 문제를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했죠. 어떤 친구들을 보면, 어떤 학생들을 보면요. 기본 작업 1번에 2번 문제를 푸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와서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문제대로만 하겠습니다. A1, H1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럼 일단은 A1셀부터 H1까지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셔야죠. 그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이게 하나의 셀로 합쳐지고요. 다시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선택한 범위를 합쳐줘 라고 하는 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크기 15, 글꼴 스타일 굵게, 표준색 파랑. 그러면 여기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 크기를 15로 바꾸고요. 엔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밀게, 굵게. 그 다음에 색깔을 표준색 파랑. 얘를 표준색 파랑. 자, 2번에 1번은 항상 이렇게 나와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이 제목에 어쩌고저쩌고 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번이요. 제목 문자열에 앞뒤에 특수문자 마름모 안에 마름모를 삽입하시오.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우리는 한 미음을 누르시는 겁니다. 한글 미음을 누르시고 한딱키를 눌러보면요. 기호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기호를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앞뒤로 삽입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얘를 복사해서 넣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음을 눌러서 다시 한자를 눌러서 갖고 오셔도 되겠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벌써 맞췄네요. 그쵸? 4점 땄고. 자, 3번이요. A4, A8, A9, A13, A14, A18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무슨 말이에요? A4부터 A8, 그쵸? 여기 A9부터 A13, 그 다음에 A14부터 A18.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한 번, 두 번, 세 번 각각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 내가 선택하는 값까지 선택이 되는 겁니다.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내가 선택한 영역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클릭한 부분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타이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A4부터 A8까지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A9부터 13, 영등포점부터 여기 밑에까지.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한 번에 선택을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하나의 값으로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A3, A3부터 H3, 그 다음에 A4부터 A18, A4 컨트롤 눌러서 A8까지. 그 다음에 얘는요, 셀 스타일을 강조색 1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홈에 보시면 여기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셀이라고 있고요. 셀 스타일을 어떤 거요? 강조색 1로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번 문제도 해결이 됐고요. H7셀에 최고 수령 예정액이라는 메모를 삽입한 후 자동 크기로 지정하고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 그러면 H열의 7번째 행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해서요. 어떻게 해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메모 삽입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하셔서 여기 안에 최고 수령 예정액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엔터를 치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안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하신 다음에 자동 크기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커서가 여기 안에 있을 때랑 이 겉에 이 도형을 선택했을 때랑 모양이 틀립니다. 커서가 안에 있을 때는요. 빗살무늬지만 전체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이 되잖아요. 그쵸? 커서를 안에 두시지 마시고 겉에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요. 여기 메모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 서식을 눌러주시면 글꼴이랑 이런 속성이랑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맞춤으로 들어가서 자동 크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동 크기. 확인.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에 입력된 문자 열을 기준으로 이 메모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엔터를 치면 이렇게 엔터 모양을 기준으로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만 딱 입력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요? 메모가 커서를 갖다 둬야지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검토의 메모가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봤는데 검토에 보면 메모가 있고요. 메모라는 메모가 있고 메뉴가 있고요. 여기 메모 모드 표시를 딱 눌러주시면 이게 항상 표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시면 틀렸겠죠? 전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스페이스랑 공백을 다 없애주셔야겠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됐고요. 5번이요. A3부터 H18셀까지 선택을 하시고 모든 테두리 홈에 있죠? 홈에 보시면 글꼴 위에 모든 테두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문제도 한 문제 한 문제당 해서 2점씩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10점을 다 따시는 거예요.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가 느려서 이거 뭐 10분 동안 하는 것보다 지금 두 번째 문제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70점만 따면 되니까 일단은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점수들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요.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가서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요. 한 4, 5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거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래서 B4부터 B18 영역에서 부서명에 영업이 포함되어 있는 셀의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을 이거는 조건부 서식인데 문제가 2문제예요. G4부터 G18 영역에 상위 2위 이내인 셀에는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은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시오. 이전에 생각나시나요? 조건부 서식이란 뭐예요? 내가 선택한 영역에, 그죠? 내가 선택한 영역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야 라고 한다면 서식을 적용을 해주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 해주는 것.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영역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일 때 참값에만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게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해요? B4부터 B18 영역. 그러면 B4부터요 B18 영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부서명에 영업이 포함이 돼 있어?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영업 1팀, 영업 2팀 이것들이 조건들이 되겠네요. 참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홈에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면요. 이게 오히려 더 쉬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셀 강조 규칙에 보시면 같음이 있고 텍스트 포함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우리는 텍스트 포함에 영업이 포함됐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업에 해당하는 애들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셀에는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을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설정을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없으니까요.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가서 채우기에 노란색으로만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확인. 그러면 노란색으로 뿅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해결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G4부터 G18 영역을 선택을 해서 상위 2위 이내인 셀에는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색을 파랑으로 지정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건부 서식에서 문제도 친절하게 나왔네요. 첫 번째는 셀 강조 규칙과 두 번째는 상하의 규칙. 상하의 규칙에 상위 뭐라고 했어요? 상위 2위 이내라고 했으니까 퍼센트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상위 10개의 항목 중에 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두 개의 항목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 스타일을 굵게, 글꼴색 파랑.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 지정으로 여기 있으면 모르지만 없으니까요.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글꼴로 가서요. 굵게 색깔을 파란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우리는 또 3번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문제 1번을 우리가 1번에 1번을 빨리 입력을 할 수 있다면 20점 따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계산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계산 작업. 우리가 이전에 기출문제 앞에 있는 2012년부터 13년인가요? 13년부터 연습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함수들이랑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나오면 뭐부터 보자고 했죠? 함수를 먼저 보자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니까 hlookup과 랭크 함수를 사용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hlookup이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서 찾겠네. 자, 상여금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으니까 얘는 수평이니까 hlookup이야. 오랜만에 또 얘를 복사 한번 해줘야죠. 자, 얘가요. 요렇게 붙어 있다면 얘는 vlookup을 쓰는 겁니다. 그쵸? 수직에서 찾을 때는 v, 수평에서 찾을 때는 h.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hlookup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랭크 함수를 구해서 1등, 2등, 3등을 구하는데 이 상여금을 갖고 올 건데 얘는요 1등, 2등, 3등, 4등, 1등부터 8등까지 돼 있는데 2등, 4등, 6등, 7등, 8등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등에서 3등 사이에, 3등에서 5등 사이에, 5 이상 사이에 이렇게 해서 유사한 값, 애매한 값, 사이의 값 옵션으로 1번을 넣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요 일단은 랭크 함수부터 먼저 씁니다. 랭크 함수를 먼저 써서 등수부터 구해보자고요. 생각나세요? 이 판매량을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판매량을 비교를 해서 등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판매량과 문제를 읽어볼게요. 판매량과 상여금표를 이용하여 상여금을 계산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등수를 구해야 되니까 문근영의 4324를 기준으로 내 점수를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만 하면 등수를 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왜요? 여기 있는 이 내가 반창고로 선택한 C3부터 C10의 영역이 밑으로 당길 때마다 상대 참조 때문에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짝반짝일 때 F4를 눌러준다고 했습니다. 생각나시죠? 이 부분이 생각이 안 나시면 엑셀 기초 다지기에 상대 참조, 절대 참조를 확인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외워서라도 하셔야 되는데, 이 상대 참조, 절대 참조의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요, 돌아가서 보시고 오세요. 백날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가시면요, 그냥 거기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나오면 틀리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부분을 다시 한 번만 보시고 제가 여기 밑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클릭하셔서 보시고요. 넘어오시면 이 부분을 넘어가시면 되세요. 이 부분 한 문제당 8점이잖아요. 그렇죠? 그 8점을 따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내림타순 높은 점수가 1등이야 라고 했을 때는 내림타순 해서 이렇게 하면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으로 내리면 1등부터 8등까지 등수가 구해지고 우리는 이 순위표에서 그 등수에 맞는 애들을
맞는 상여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FB 그 다음에 HL. 자, 배열의 첫 행에서 값을 검색을 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첫 번째 행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lookup value에 해당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검색을 해서 지정한 행의 같은 열에서 내가 두 번째 행을 지정을 하면요. 여기서 검색한 열에 해당하는 값을요. 내가 지정한 행에 있는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행의 같은 열의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자, 탭키를 누르면요. lookup value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lookup value가 되는 거고. 그쵸?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되는 거예요. 컴마. 그랬더니 컴퓨터가 어디서 찾을 건데?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은 표고 어레이는 범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여금표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쵸? 상여금표를 지정을 해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밑으로 잡아 당길 거기 때문에 F4를 씌워주시는 거예요. 컴마.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내가 선택한 상여금표에서 첫 번째 행에서 이 등수를 찾고 그 다음에 내가 지정한 행에 해당하는 열 값을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두 번째 행에 있어 내가 넣어준 테이블에서 두 번째 행에서 컴마 유사하고 애매한 값 1번을 갖고 와줘 라고 하면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등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갖고 오게 되겠죠. 어려우신가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쉬운 문제예요. 5문제 중에 한 문제가 어려우면 4문제가 쉽고 2문제가 좀 어려우면 3문제가 쉬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3문제 맞추시는 거예요. 3문제.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와 count blank 함수가 사용이 됐어요. 자, if 함수가 나오면 뭐예요? 조건을 만들어서 내가 조건이 참일 때 참값 아니면 거짓값 이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count blank라는 함수는 처음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count라는 함수는 숫자를 세는 함수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count는요 숫자를 세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숫자를 셌으면 동그라미가 0이 아닌 이상 그냥 안 세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count 말고 뭐 배웠죠? count라는 함수는 숫자랑 문자랑 같이 세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동그라미를 세면요. 얘는 각각이 3개 이렇게 출석한 날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요.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3회 이상이면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카운트 블랭크를 써야 되지만 지금 카운터를 써서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셌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 동그라미 수가 3회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의 값이 크거나 같다 3이니? 이렇게 해서 true, false를 입히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true이면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count라는 함수를 쓰시오 라고 하면 이거는 쉽게 풀리겠지만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count는 숫자를 세는 건 아닌데 blank는 빈칸인데 일단은 써보겠습니다. count blank라고 쓰니까 설명이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count blank는 여기 있는 빈칸을 세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탭 range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001에 해당하는 빈칸을 세야 되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했는데 F4를 안 한 이유는요. 나는 밑으로 당겼을 때 5행에 해당하는, 6행에 해당하는, 7행에 해당하는 각각 친구들에 해당하는 빈칸을 세야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F4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딱 내리면 이렇게 빈칸의 개수를 세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요 우리는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출석이 3회 이상이면 이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빈칸을 센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 무슨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여기에 총 4회 타니까 4 빼기 빈칸을 세줘야지만 뭐가 나올까요? 그쵸? 여기 있는 출석 횟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크거나 같다 3이야? 그죠?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true, false가 나왔으면 그 앞에 if를 치우시고 끝으로 가서 콤마 이게 3일 때 이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엑셀 기초 다지기 논리 함수 편을 좀 보고 오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if라는 함수는 true, false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요만큼의 true, false의 조건을 만드시고 그 앞에 if를 씌운 겁니다. 그래서 if를 씌운 다음에 두 번째는 value if true의 참값 그 다음에 value if false의 거짓값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조건이 이렇게 딱 있는 거 봐서 문제를 보지 않고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번이요. dmax와 dmin 순서로 적용하시오. dmax와 dmin 함수를 사용하고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요, 생각나세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기본 함수 앞에 D자가 붙은 건데 앞에 D자가 붙은 거고 그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랑 고급 필터는 딱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 딱 나오면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앞에 D자가 붙어 있으니까 조건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문제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지원부서가 홍보부인 지원자들의 총점 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조건이 뭐? 지원부서가 홍보부야? 이게 조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는 붙어 있는 거를 쓸 수 있지만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건을 여기다가 쓰라고 또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원 부서는 홍보부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조건이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조건을 만들고 시작을 하는데 자, dmax는요. max의 데이터베이스가 붙었잖아요.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하나부터 해볼까요? dmax라는 함수를 써서요.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값 중 가장 큰 수를 구합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가 뭐라 그랬냐면 데이터베이스 어디서 구할 건데? 라고 하는 거예요. 고급 필터랑 비슷하죠? 고급 필터는 이 표를 선택하고 시작하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이 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 컴마 그 다음에 필드에 불이 켜졌잖아요. 필드는 우리가 아까 1번에서 작업했지만 여기 처음에 있는 지원부서 필기, 면접, 자격증, 총점 이게 필드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필드가 계산할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총점의 가장 높은 값을 불러와 이거니까 총점이라는 필드를 넣어주셔야겠죠. 그쵸?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 조건이잖아요. 조건. 지원부서는 홍보부. 지원부서는 홍보부.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으면 계산은 누가요? 계산은 컴퓨터가 해준다고요.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 90점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dmin이라는 함수를 써서 홍보부에 해당하는 최소값만 불러오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조금 틀리네요. 그쵸? 어떻게 해요? 표시 예 100점을 불러와서 최소값을 불러올 때 가로를 붙이고 최소값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연결 연산자를 써주시고 문자열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따옴표 하시고 가로 열고 최소까지가 문자열이죠. 그리고 한 칸 띈 것까지가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엔터를 딱 쳐보면 최대값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가로 열고 최소를 집어넣습니다. 최소의 한 칸까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여기서 dmin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붙이면 되잖아요. 연결 연산자를 써서. 왜냐하면 이제 숫자가 와야 되니까. dminimum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방법은요. 데이터베이스를 넣고 컴마
필드, 조건. 그래서 엔터를 딱 치면요. 이렇게 90점, 최소 한 칸 띄고 70억. 비민이라는 최소값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가로를 닫아줘야 되니까, 그쵸? 연결 연산자를 다시 사용을 해서 문자열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3번 문제도 쉽게 해결했잖아요. 그쵸? 자, 4번 문제 넘어갑니다. 4번 문제. 자, 일단은요, count ifs, sum ifs, average ifs 함수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문제를 봐야겠죠? 성별이 여이면서, 일단은 ifs가 됐으니까 조건들이 되겠네요. 그쵸? 여이면서, 지역이 인천인, 그러면 조건은 두 개 다 나왔네요. 성별이 여야, 지역이 인천이니,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쓰는 거예요? 썸을 쓰셔야죠. 썸을 쓰는데 뒤에 조건들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sum ifs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sum if 조건일 때랑 sum if 즈일 때랑 틀리다고 했잖아요. sum if 조건이 하나일 때는 sum range 합계의 범위가 판매 금액의 범위가 뒤에 오지만 sum if 즈 복수가 됐을 때는요. sum range가 어디 와 있어요? 앞에 와 있죠? 그럼 우리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니까 sum range를 먼저 넣어주셔야죠. 이거를 반대로 넣으시면 컴퓨터가 계산을 못합니다. 판매 금액의 범위를 집어 넣으시고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조건, 레인지는 범위. 그러면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성별이 여이고 지역이 인천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범위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를 첫 번째 조건은요. 여였잖아요. 그러면 셀 값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써주셔도 되죠. 큰 따옴표에서 문자열이니까 여라고 써주셔도 되고 그러면 나 첫 번째 조건까지 넣었어요. 컴마를 했더니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라고 되어 있죠. 조건 범위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조건 범위는요. 지역이 서울, 인천 얘네들 중에서 크라이테리아 2 두 번째 조건이 뭐니? 라고 했으니까 인천이야?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 셀 값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펜타운표하고 인천이라고 쓰셔도 되고 그러면 계산은 누가요? 계산은 컴퓨터가 해줍니다.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되면요. 4번 문제도 해결이 됐죠? 5번이요. 자, 함수를 먼저 보면 if와 sum과 and라는 함수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if라는 함수는 조건이 나와서 그 조건이 참이야 거짓이야에 따라서 참값 거짓값이 나오는 거고 sum은 합계고 and 함수랑 or이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and 함수는 다 같아야 되는 거고 or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는 거고 그러면 and 함수를 써가지고 조건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if를 붙여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 한번 볼까요? 상식과 영어의 합이 140 이상이고 그러면 상식과 영어의 합을 구할 때 sum을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sum 함수를 써서 상식과 영어의 합을 구한 다음에 얘가 140이니? 라고 하는 게 A 조건. 두 번째는요. 컴퓨터가 80점 이상이니? 그러면 여기 김민호의 컴퓨터가 80점 이상이니? 얘가 하는 게 B 조건. 그러면 이 두 조건에 다 만족을 하면 나는 합격을 줄 테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조건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and라는 함수를 앞에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상식과 영어의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를 써서 상식과 영어의 합계를 일단 구하시고 얘가 뭐가 된다고요? 크거나 같다 140이니 이게 A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조건은요. 컴퓨터가 80 이상이니 그런데 여기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김민호의 컴퓨터 점수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셀을 선택해서 내려주신 다음에 얘가 크거나 같다 80이니 라고 해서 가로를 닫으면 and라는 함수는요. A 조건도 만족하고 B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엔터를 쳐서 두 가지 조건이 다 참일 때만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and 앞에다가 if를 씌워주시면 되죠. if를 씌우고 얘가 조건이니까 얘의 조건이 참일 때 우리는 합격이라고 쓰고 그렇지 않을 때 땡땡 공백으로 써주시면 이렇게 문제가 합격일 때는
아니, 3일 때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 우리 계산 작업 5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좀 어떠신가요? 우리가 앞에 있는 옛날의 기출문제를 한 10문제 풀어봤었는데 그 부분이랑 좀 이어지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반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엑셀 기초 다지기만 이해하고 넘어오신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가 있거든요. 엑셀 기초 다지기를 보시고 앞에 계산 문제만 푼 문제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앞에 기출문제서부터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40분 시간 계산하시면서 풀어보시고 한 5, 6문제만 보시고 가시면요.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으세요.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요. 댓글에 좀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면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 자, 문제를 보니까 뭘 하라고 했냐면요. 부분합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실 게 뭐냐면 부분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3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우리는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아예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분합이 나오면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정렬을 해줘야 돼. 두 번째,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을 만들어야 돼. 세 번째, 새로운 값으로 새로운 값 체크 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부분합이란 뭐냐면요. 내가 부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분 계산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섞여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나는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계산하고 싶어요. 남녀가 섞여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해서 천군, 백군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군 따로, 백군 따로 점수를 계산하려고 하는 게 부분합입니다. 부분으로 계산하는 거. 근데 부분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모여 천군끼리, 백군끼리 모여 그게 정렬이고요. 그 다음에 정렬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을 정해줘야죠. 너네끼리 하나의 백군이야. 너네끼리 하나의 천군이야. 이렇게. 그게 그룹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체크 해제는 2번 계산하실 때 그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볼까요? 자, 문제를 보니까 부분합 기능을 사용하여 상공카드 이용금액의 명세표에 카드 종류별로 이용금액과 적립포인트의 합계와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정렬은 카드 종류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오. 밑에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카드 종류 골드, 다이아몬드, 실버를 기준으로 얘는 섞여 있지만 밑에 있는 문제는요. 골드 따로, 다이아몬드 따로, 실버 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표를 선택을 해서 일단은 정렬부터 해주는 겁니다. 정렬. 데이터에 정렬을 해서요. 자, 정렬 기준은 카드 종류로 선택하겠습니다. 카드 종류. 그 다음에 얘는요. 오름차순 정렬을 하래요. 확인. 그랬더니 기억, 니은 순으로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파타 순으로 골드, 다이아몬드, 실버 이렇게 정렬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첫 번째 정렬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 이거는요. 부분합 메뉴를 열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합 내가 선택한 상태에서 정렬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부분합을 누르면 여기 그룹할 항목이라고 해서 고객 코드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필드명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정렬한 기준으로 그룹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뭘로요? 카드 종류별로 묶여져 그룹을 해줘 라고 해야 되니까 그룹할 항목을 카드 종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예,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카드 종류별로 이용금액과 적립포인트의 합계, 최대값. 그러면 함수는요, 한 번뿐이 사용하지 못하니까 합계를 먼저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로 하고 뭐요? 이용금액과 적립포인트. 이용금액과 적립포인트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결제일은 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 확인을 딱 누르면
이용금액과 적립포인트의 합계를 구해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카드 종류별로. 신기하죠? 그 다음에 다시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최대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부분합을 눌러서 함수를 최대값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세 번째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 자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합계를 구했는데 이거를 체크한 상태면 이전에 구한 값들은 지워지고 최대값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합계도 구하고 싶고 최대값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언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잖아요. ITQ 엑셀에서는 여기서 윤곽 제거를 하라고 하는데 커마 리급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만 딱 계산을 해주시면 분석 작업 1번 맞추신 거예요. 간단하게 또 10점 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1번에서 4, 5번 한 10분 써가지고 이거 오타 나가지고 틀리는 것보다 이렇게 문제 분석 작업 1번 그냥 푸시면 되잖아요. 걔는 5점이고 얘는 10점이고. 자, 또 두 번째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래요.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중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이겁니다. 목표값 찾기요. 이거는 뭐 한 30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목표값 찾기 기능을 사용하여라고 했는데 3월 급여 명세표에서 예전에요. 그쵸? 실지급액이 377만 어쩌고예요. 근데 얘가 얼마가 되고 싶대요? 400만 원이 되고 싶대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일단 400만 원을 만들려면 얘는 수식으로 돼 있는데 400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더 올라가야 되죠. 내가 받는 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문제의 수당 얘가 지금 내가 선택한 얘가 370만 원인데 이 수당을 바꿔가지고 수당을 얼마나 더 받으면 400만 원이 될 수 있니? 이거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목표값 찾기예요. 그러면 377만 원이 400만 원이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뭘 이용해서? 이 수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식셀을 먼저 클릭을 하시고 얘가 올라가야 되니까 데이터에 보시면 가상 분석 안에 목표값 찾기라고 있어요. 이 목표값 찾기를 눌러주시면 내가 선택한 이 수식셀이 얼마가 되고 싶다고요? 4000000이 되고 싶다고. 뭘 바꿔서? 이 수당 50만 원. 그렇죠? 그러면 값을 바꿀 셀은 이 수당만 클릭해 주시면 확인을 누르시면요. 지가 알아서 76만 7,500원이 되면 400만 원이 돼요. 라고 계산해 주는 게 목표값 찾기. 간단하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10점 따시는 거니까. 자, 분석 작업도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과 차트 작업이 있는데 매크로는요. 우리가 하는 대로 저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실행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얘는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매크로라는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항상 유형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만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매크로가 나오면요. 표 밖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표 밖에서 시작을 하되 문제를 일단 보세요. B16, G16 영역에 월별 거래량의 합계를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sum이라고 해가지고 합계를 구하고 플러스 모양으로 옆으로 당기면 7월부터 12월까지 합계가 구해질 거잖아요. 그쵸?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을 해서 반복돼서 계산하게 만들어주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표 밖에서요. 자, 여기 개발 도구가 안 떠 있으면요.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시면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더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메뉴에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있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창이 뜨면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셔도 돼요. 똑같은 방법인데 개발 도구를 일단 켜놓으셔야 돼요. 자, 매크로는 표 밖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 그 다음에 여기 매크로가 있고 매크로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는 매크로 기록 먼저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매크로 기록을 눌러서 자 매크로의 이름은요. 문제에 적혀 있잖아요. 합계로 지정하시오. 그럼 여기 합계라고 쓰시고 확인을 누르는 순간 우리가 하는 작업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인을 딱 누르니까 여기 기록 중지로 바뀌고요. 근데 다른 메뉴들을 막 셀을 누르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메뉴들을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워크시트에서 셀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는 안 돼요. 그 작업들이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7월의 마지막에 와서 는 sum이라는 함수를 열어서 여기서 탭을 눌러서 서울부터 제주까지 값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28만 9천이 나왔고 얘를 기준으로 옆으로 쭉 당기면요. 다른 셀의 값들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처음에 했던 자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눌러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는데 밖에 와서 기록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셀 포인트 위치에 상관없이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된대요. 그런데 여하튼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매크로 정지를 하시고 자 여기 합계를 일단 지워보세요. 지워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운 거고요. 매크로 기록 말고 매크로를 딱 눌러보면 합계라는 매크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실행을 딱 누르면요.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지게 하는 게 매크로 작업이에요. 그럼 얘는 일단 지우고 왜냐하면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하고 얘를 했을 때 얘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표 밖에서 자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B18, C19 어디야? B18, C19 여기에 단추를 집어넣으래요. 단추는요. 개발 도구에 있습니다. 컨트롤 매크로 기록 옆에 보시면 추가 기능 컨트롤의 삽입에 제일 앞에 있는 게 단추입니다. 그래서 단추를 선택을 해서요. 문제에 주어진 대로 이렇게 거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친절하게 이 매크로 지정하시겠습니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단추 1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었던 합계 매크로를 지정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추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합계 매크로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얘는 단추 1이 아니라 뭘로 바꾸셔야 돼요? 얘의 이름을 합계라고 쓰래요. 합계. 그리고 다른 셀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합계라는 매크로가 생기고요. 하이퍼링크처럼 손가락 모양이 생겨요. 그러면 이 손가락을 딱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겠죠. 만일 내가 평균이라고 구해놓고요. 평균이라고 쓰고 평균 매크로를 지정을 하면 내가 얘를 딱 눌렀을 때 평균으로 계산돼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게 매크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문제 맞췄고 1번 문제 해결이 됐고 두 번째는 보세요. A3, G3 영역에 글꼴색,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한대요. 우리 이거 기본 작업 2번 할 때 했잖아요.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바꾸는 거. 그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A3, G3 영역을 선택을 해서 글꼴색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부분을 그죠? 매크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표 밖에서 매크로 기록 제목은 뭐래요? 서식이래요. 서식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정하고 확인 문제대로 갑니다. A3, G3 A3부터 G3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뭐요? 표준색 파랑 홈에서 색깔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표 밖에서 밖을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하면 된다고 했죠. 그쵸? 그럼 됐네요. 얘도요. 우리 매크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색깔을 검정색으로 다시 바꿔놓고 자, 더 한 다음에 삼각형을 한 다음에 하자고요. 도형의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E18F19 E18F19 여기에 집어넣으래요. 그죠? 뭐요? 이번에는 단추가 아니네요. 삽입에 도형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단추를 집어넣으실 때는 자동으로 매크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도형을 집어넣을 때는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도형의 서식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서식. 문제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홈에서
가운데 정렬에 가운데로 좀 맞춰주시는 게 앞에 있는 문제랑도 어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맞추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어요. 매크로 지정을 눌러보면 아까 우리가 단추할 때는 바로 나왔지만 지금은요. 이 서식을 지정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셀을 누르면요. 손가락 모양이 또 생기잖아요. 그쵸? 얘를 눌렀을 때 아까 내가 선택한 얘의 영역이요. 파란색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쵸? 딱 눌렀어요. 그랬더니 파란색으로 뿅 바뀌잖아요. 그쵸? 이게 기타 작업 첫 번째 문제예요. 10점. 1번, 2번 문제 푸시면 10점을 따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트 작업이네요. 그쵸? 차트 작업은 각 2점씩 10점 문제인데 여기 문제에 있는 이 차트를 그림에 있는 차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바꿔주시는 방법은 문제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2018년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차트를 선택해 보시면요. 이 육군서부터 해병대까지 2015년부터 18년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요? 2018년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매로 얘를요. 이렇게 뿅 땡기면 2018년 데이터만 표시가 돼요. 간단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2015년, 16년, 17년 선택을 하고 제거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야매로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로 뿅 땡기면요. 2018년에 해당하는 애만 나오죠. 그쵸? 자, 1번 해결. 차트 종류를 원형으로 변경하시오. 여기 디자인에 있죠? 차트 종류 변경. 얘를요, 원형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원형 차트에 다른 거 없으니까 확인. 원형으로 바뀌었고요. 그쵸? 차트에 데이터 레이블 값, 항목 이름, 범례 표지를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지정하시오. 자, 차트를 선택을 하면 차트 도구라는 숨겨진 메뉴가 생겨요. 여기에서 디자인을 차트 레이아웃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 차트도 바꿀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에 가보시면 레이블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차트 데이터 레이블 각각 항목 이름 범례 표지를 표시하고 레이블 위치를 바깥쪽 끝으로. 그러면 여기 데이터 레이블에서 바깥쪽 끝을 선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레이블이 입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레이블을 더블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레이블 옵션이 나옵니다.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값, 항목 이름, 범례 표지. 값, 항목 이름, 레이블의 범례 표지 포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크를 하면 여기 범례가 같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바깥쪽 끝에는 우리가 처음에 했고 닫기. 4번 차트 영역을 미세효과 바다색 강조 5.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시고 이 도형의 서식에 들어가시면 도형 스타일 있잖아요. 바다색 강조 5. 미세효과 바다색 강조 5. 라고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선택한 이 레이블에 얘가 입혀지잖아요. 그쵸? 멘붕 오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도형을 다시 선택을 하셔야죠. 그쵸? 이 차트 영역만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스타일 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이 레이블이 선택돼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Z를 누르거나 뒤로 가기를 눌러서 돌아가시면 되겠죠. 그쵸? 가신 다음에 다시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도형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5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러면 차트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에 여기 테두리 스타일에 둥근 모서리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닫기. 그러면 이렇게 둥근 모서리로 바뀌어지면 우리는 2019년 상식 문제를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다 푼 겁니다. 그쵸? 어떠신가요? 분석 작업이랑 기타 작업이랑 기본 작업은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 4-5문제만 풀어보셔도 여러분들이 유형들별로 다 한 번씩은 다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차례차례 하나씩 풀어보시고 계산 작업이 문제죠. 그쵸? 이 계산 작업이 문제인데 이 계산 작업도
엑셀 기초 다지기와 거기 앞에 예전에 문제 있죠? 그 예전 문제 계산 작업만 연습한 부분만 10개 부분만 좀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좀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열심히 반복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댓글에 남겨놓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